저는 91학번입니다. 91학번이고, 이제 나이를 딱 91학번이 그러면 딱 이제 파악을 하시니까, 예. 반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리면. 예, 상관없고요. 여러 이런 사연과 사연을 통해서, 경희대, 옛날 지금 경희호전이죠. 경희호텔 경희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워커힐 호텔 프런트데스크 하고 벨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반 정도를 근무하다가 저는 특출한 것 같지 않은데 좀 잘 돼서 LG의 마케팅, LG CDI 멀티 그 교육사업부에서 한 3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다가 품은 꿈은 없는데 품은 꿈을 한번 이뤄볼까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그 전에 많이 다녔어요.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은 막 사진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 없어 방콕 뭐 파타야 좋은 데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학부를 하고 석사하고 박사해서 미시피 대학에서 2007년부터 근무를 하다가 2010년에 여러 가지 사연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인 교수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북텍사스주 립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 프로필이고요. 교수님하고 준비한 그 내용에서 그 하스피탈리티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박상현 교수님 밑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좋은 지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 위주로 제가 직접 맞닥뜨리고 미국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위주로 해서 그 슬라이드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데모그래픽 서베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또 그냥 20살에 고등학교 19살에 졸업해서 대학을 가신 분들보다 또 이렇게 또 일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외국 유학을 갔고 그러면서 또 현직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제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얘기를 더 좋은 경험이 아니라 더 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뭐 두렵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고요. 위치는 미국 덴튼 텍사스에 있습니다. 달라스 하면은 카우보이 박찬호 옛날에 있던 텍사스 레인저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 한 7배 주만 6배 하여튼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사스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미국 가시면 알기는 텍사스 버거, 텍사스 트럭 스타일, 트럭 있죠. 그런 것들도 아주 크게 나오는 데인데, 아주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 텍사스에서. 그래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학교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공부하고 한양대 좋은 학교, 사이버대학 좋은 학교지만 또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1년이나 2년 동안 더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정보를 더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조그만 자료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호스피탈리티 산업 경향과 우리의 기회 이렇게 설명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와서 느꼈던 거고 미국 학생들도 느꼈던 거고 수업하면서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넌 트래디셔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신 것보다 사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느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보통의 학생들은 호텔 경영학과 들어올 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시험을 보고 사실은 이과였습니다. 이과였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문과였는데 지금은 또 치과 의사를 해요. 같이 유학을 가서 같이 MBA 하다가 그 친구는 이과로 가고 저는 문과 쪽으로 가게 되고 참 인생 역전 아닌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허스피탈리티 산업 경향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론 한국이 급변하고 뭐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막 별 많이 차이는 없어요. 국가적마다 뭐 공산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뭐 중립적인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문화 다관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항상 변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3학년, 4학년, 뭐 2학년도 계시지만 2학년이면은 3년 후에 졸업하나요? 그건 뭐 제가 3년 후에 졸업했을 때 적어도 3년 후에 졸업했을 때를 생각하고 3년 후에 졸업해서 학부를 가지고서 졸업장을 가지고서 준비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직장 아니면 나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한번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허스피탈리티 산업의 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근본과 정의를 알아야지 그 산업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오늘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갖고 당면하고 있는 그런 허스피탈 산업의 과제 그런 것들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허스피탈리티 산업의 미래. 그럼 이제 저희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알면은 우리가 준비할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준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운이 될 수가 있고 뭐 말하자면은 뭐 성공 실패는 저기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거는 이제 결정은 나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렇게 4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직업병이에요. 저도 미국에서는 강의를 영어로 하면 잘한다고 재밌게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4명에서 나가면 중국 사람들 이렇게 같아요. 중국 패밀리. 제가 중국 뭐 그런 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트렌드 자체가 좀 뒤처졌다 그러나요? 중국에서 이제 시골애들 중국 저기 밑에 저기 남부에서 온 사람들 같다고 저희 동생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조금 좀 늦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좀 웃어도 주시고 그래야 제가 편하고 얼굴 안 빨개지고 지금 설렁탕까지 먹고 왔기 때문에 반응 좀 잘해 주시고 그러세요. 예. 어제는 오늘을 해가지고 호스피탈 산업의 역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산업 저희 원론 같은 게 있나요? 여기 수업 들으실 때? 없어요.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원론은 없고요. 그럼 뭐 역사, 역사, 그럼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4학년 있으신가요 여기? 3학년. 최고 3학년. 허스피탈리티 산업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고대 시대에. 종교여행. 그리고 저희가 요새 하는 뭐 의료관광처럼 힐링. 그 다음에 쉬고 또 그 사이에 또 비즈니스, 원정대, 싸우고 전쟁, 가서 먹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것도 하나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자고 마시고 쓰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말 그대로 신분 제도와 전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의아하겠지만 신분 제도와 전쟁 그런 걸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가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쟁과 신분 제도가 오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 이름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누구죠? 축축폭 중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질문 없었던 걸로 합니다. 제가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증기를 발견을 함으로써 공장제 맞죠? 공장제 뭐 냉동 기술 어떤 기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로 바뀌었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대량 생산해야죠. 그럼 대량 생산하면서 그 사람들 바쁘죠. 뭐 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대량으로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또 다른 급변이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스피탈 산업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먹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투어리즘이나 하스피탈 쪽에서 공부하는 메슬로의 그 5단계, 저희 동기부의 5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거는 배고픔이 되면은 다음에 또 올라가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단계가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출현합니다. 자본주의. 예. 저도 가끔씩 놀라는 게,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죠. 주유소에 가서 제가 딱 그때 갔어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주유해주는 세대까지만 보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왔는데 어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절부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예. 그 생각 그대로 저는 99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산업이,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서비스와 같이 하스피탈리티 산업이 또 대학에서도 호텔 경영, 관광 경영, 외식 경영이 붕이 되는 겁니다. 예. 요구가 있는 거니까. 예. 자본주의는 딴 거 없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공급도 해주고, 공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요구에 맞춰서 따라가면 그만큼 또 인기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하스피탈리티 산업의 역사입니다. 예. 좋은 거 배우셨죠? 예, 좋은 거 배우셨죠? 그게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도와 전쟁, 처음에 고대 중세사회의 조공, 선물, 그렇죠? 지금도 하죠. 제가 오늘 와서도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겁니다. 예, 인사. 예, 그렇죠? 그게 하나의 하스피탈리티 산업, 서비스의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전쟁.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기 진작,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적 형태. 다량 생산, 다량 서비스는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더 가속화되지만 그 전에 벌써 급식적 형태가 나옵니다.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책임, 자유, 어떤 그런 거에 갈망들이 조금씩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저는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는 건데, 산업혁명, 가내수공업, 공장제, 기업 경영. 그 다음에가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대형화죠. 아까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현진. 예, 박현진 학생. 예, 말씀했듯이 대형화입니다. 대형화되면서 서비스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서 크게 같이 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오는 게 화폐. 예. 화폐 틀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거 빼주시든지. 화폐, 돈의 실질적 이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다음 단계 자본주의 출현 이전에 나타난 어떤 큰 변화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 출현. 그쵸? 예, 어제, 제 친한 교수님, 미시피 대학에 있을 때 친한 교수님, 이대 뇌신경학과 교수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김 교수는 아이폰을 갖고 있네. 아직 어린가? 아이폰. 예. 그런 거 이모 하시나요? 예. 아빠는 아이파드. 저는 쓰러지면서 웃었는데. 예. 오세관 교수님. 예. 나의 출현이라는 게 강해진 것 같아요. 예.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자기만의 어떤 특이함, 유일함,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문화를 배우고 정보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우리 갖고 있는 진짜 아이폰,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부분.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나의 출현이 온 겁니다. 나의 출현. 그전에는 우리. 예. 우리 저희 교과서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교과서 보시면 옛날엔 철수야, 영희야,
여기 철수 영희 세대 많으시죠? 저 국어책 읽으실 때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 절대 혼자서 안 가요. 학교를 절대 혼자서 안 갑니다.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뭘 배워요? 처음에. 예? I go to school. 예. I'm a boy 먼저 배웁니다. You are a girl. 예. 딱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이 출연이 강해집니다. 한국에서. 예. 그런 거. 예. 그게 미국에서는 벌써 자본주의, 어떤 개인주의가 있었던 거죠. 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광이나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3, 40년 전 이전부터 시작했던 공부가 동기부여입니다. 말 그대로 동기부여.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을 급변하는 만족도와 급변하는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저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랬는데, 어떤 걸 나한테 줄까? 분명히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물론 제가 재미없는 유머를 가끔씩 하겠지만, 예, 또 알아요. 또 이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더 좋은 얘기를 할지. 예, 근데 모두들 요구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에 7시 반, 8시 그런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요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구에 맞춰서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 그 요구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익스펙테이션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예, 그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제가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고 선생이지만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하스피탈리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출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말 그대로 하스피탈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맨날 배우셨죠? 예. 박상현 교수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뭐 하시나요? 생존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의 욕구 이렇게 하시죠. 예. 근데 미국에서 제가 관광학 공부를 할 때도 관광학 수업을 들으면서도 교수님들 중에서는 항상 요거 지나면 다음 단계, 요거 지나면 다음 단계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단계마다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거를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룹군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중요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트렌드를 읽 때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호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제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수업할 때. 그게 아주 흥미거리가 되니까. 예. 근데 똑같은 거죠. 이 여자친구는 뭐 저희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고, 이 여자친구는 이쁜 옷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고, 이 남자친구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해준다면 만족도가 최고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매슬로우의 요구 5단계를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 거는,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트렌드를 읽기 이전에 지금 현재 있는 트렌드가 내일이면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5개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거 정도를 갖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배우시죠? 예, 마케팅 하시면서 세그멘테이션을 배우죠. 세분화한 걸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트렌드를 제가 여러분 여기 미국 트렌드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트렌드 하나입니다. 가지세요. 받으세요.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실 때. 특히 공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실 때 고민하실 때 내가 과연 관광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걸 더 공부할까? 똑같은 관광학을 공부할까? 아니면 호텔 경영을 공부할까? 아니면 또 경영정보를 공부할까? 아니면 또 의대 같은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서비스 쪽하고도 연결됐으니까. 왜? 의료 관광하고도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말 그대로 트렌드 읽기가 됩니다. 리딩 트렌드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 어떤 그 학문적인 저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이 됩니다. 트렌드 따라잡기. 한국에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트렌드 따라잡기가 아니라 트렌드 갖고 가기.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5개 중요한 트렌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린입니다. 예. 저희 학교가 그린입니다. 녹색. 그렇죠? 저는 참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요. 학교 갔는데 그냥 그린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 광고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린을 배우고 그린을 읽고 그린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린. 그다음에 웰빙 있죠? 그다음에 저하고는 정반대인데 저는 점점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999년에 미국 갈 때 77kg였어요. 거짓말 같죠?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 지금 숨어 있는 살들을 못 보셔서 그러세요. 지금 대단히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57kg.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랬어요? 증명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슬림, 예, 그거 하고 컨비니언스, 예, 그 다음에 퓨전하고 트래디션, 예, 그게 아마 5개 메이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예.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서구와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예. 미국은 안 그런가? 미국의 트렌드가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 질문이?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건 네. 학생 위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뭐 학생 위주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하고 미국 사회하고 봤을 때 트렌드 바뀌는 속도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요구라든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4, 5년 정도 돼야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IT,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도 아이폰이,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오면 저는 막 와이파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다들 뭐 LTE 요새 뭐 해가지고 찾으실 필요 없죠. 예. 근데 미국은 아직도 큰 도시라 그래도 어디 가면, 예, 안 돼요. 전화도 잘 안 되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우리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옷도 예, 옷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옷. 그러니까는 99년도쯤에 갔을 때 옷이 양복에 슬림하지가 않았죠. 지금처럼. 예. 그게 점점점 좀 늘어났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또 짧아졌다가 붙었다가 보니까 또 다리는 또 되게 짧아졌더라고요. 남자들 양복까지 해가지고. 예. 저는 거의 만약에 그 옷을 입으면 헐크가 됩니다. 예, 그쵸? 완전 투투투. 예. 그러니까는 아예 지금은 옷을 살 생각을 안 해요. 미국 가기 전에도 제가 사실은 좀 키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잘 옷을 백화점 가서 맨날 그 행사 매장 6층, 7층에 가야지 엑스트라 라지, 뭐 2엑스트라 라지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도.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은 그렇게 계속 급변하는데 미국에서는 양복을 보셔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뉴욕이나 어떤 그런 패션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 전에 먹고 입었던 게 아직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있나요, 여기? 갔다 오신 분, 미국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뉴욕이에요. 예. 뉴욕에 어디를 갔다, 맨하탄을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어디? 맨하탄이요. 맨하탄 가셨을 때도 어때요? 느낌이 언제쯤 가셨어요? 작년 9월이에요. 예. 작년 9월에 갔을 때 맨하탄 가셨을 때 맨하탄이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시고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서울이 더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예.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서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어떤 받아들인 차이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나라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세그멘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10개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한 3개, 4개 정도로 해도 말 그대로 소비자의 어떤 요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를 6개월, 1년 플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주일, 한 달, 3개월 단위. 3개월 나오면 끝나요. 제가 그 10년 전에 갈 때 LG에서 있을 때도 소비자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볼 때 마케팅을 할 때도 그걸 연구해서 자료를 받을 때도 벌써 6개월이 넘어가면은 실적을 느낍니다. 저희 LG의 제가 상품 설명 같은데 CDI라고 이제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CDI 그것도 아니네요. 이게 소통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설명할 때 듣고서 이해하고 리피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가 클릭하고 느끼고 대화하고 그런 어떤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스마트폰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 자체를.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도 CD 교육을 하고요. 그렇죠? CDI가 아니라 CD로 된 거. DVD. 테이프도 아직까지 지금 좀 그런 얘기지만 테이프도 여전히 조금만 도시만 벗어나도 테이프로도 음악을 듣고 비디오 테이프 그것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그게 아마 뉴욕이라도 뉴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한국에는 여기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게 부모님 때문에 테레비를 하나 사드리려고 효도 한번 해보려고 저기 뭐 호주머니 미국 생각을 하고 호주머니 한 40만 원인가 들고서 저기 40인치 좋은 테레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LCD를 생각을 한 거예요. LED를 생각을 안 하고 미국은 옛날에 브라운관으로 된 것도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가도. 다들 기호가 있고 그게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는데 한국은 없더라고요. 아예. LCD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게 불과 저번 주 주말의 일이에요. 주말에. 집 앞에 저기 하이마트인가요? 하이마트 가고 다 돌아다녀서 똑같아요. 미국에는 아직도 LCD가 있어요. 가격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죠. 트렌드 자체가 문화적인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는 속도가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학생들도 똑같아요. 학생들도 물론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아이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텍스트 메시지 하고 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이렇게 열어서 텍스트 메시지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놀랍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도시 달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도. 그래서 어떤 그게 하나 좀 이유가 제가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죠? 제가 여기 오게 되면은. 놀라죠. 매년 바뀌니까. 매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전에 TV, 그 다음에 전철, 그 다음 버스카드를 못 써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역에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영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그런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은 그린, 웰빙, 다이어트,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퓨전하고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환경. 친환경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도. 맞죠? 제가 놀란 것보다도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유기농, 그린, 친환경 상품, 저농양, 무공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인공 첨가물. 그런 것들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래서 말씀은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해를 이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도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사람이 많습니다. 예. 물론 맥도날드나 버거킹도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유기농, 저농약 그건 아니더라도 트랜스패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스틸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 한국에 한 2년, 3년 전 그 정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 과학 쪽에서 좀 더 소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는 저희가 훨씬 상품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에듀케이션을 더 많이 받은 저희 한국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교육이 더 낮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어떻게 이 시스템을 호스피털리티 산업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썼을 때 지금 배운 걸 가지고서 쓴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하시고 계시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배우신 걸로 가서. 예. 물론 더 5년, 10년 후를 내다 봐야 되지만 그 준비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이요. 그쵸? 웰빙. 다들 오래 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올해 와가지고 계획을 한 게 내년에는 박상현 교수님을 뵀을 때 12kg, 딱 뭐 딴 것도 아니고 12kg를 빼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웰빙입니다, 웰빙. 예, 그래서 풍요롭게, 여유롭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는 슬로건으로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에 여기 음식과 의료 건강을 넣은 이유는 물론 이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어떤 그런 나라에서도 똑같은 어떤 동양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음식과 의료라는 거는. 음식은 어떻게 하면 그 개념 자체가 퍼셉션 자체가 테이크하고 섭취하고 내가 운동하면 충분히 나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지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 요소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극소수에.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좀 더 음식과 의료 건강, 음식은 의료와 건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트렌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뭐 김치도 나오고 비빔밥도 나오고 음식 세계화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딴지를 걸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불평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저 호소를 하고 싶어요. 이게 누가 좀 보시면은 주시면 좀 더 좋은 한국의 음식의 세계화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음식과 의료 건강의 음식과 의료와 건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김치가 좋다 무슨 타임 매거진에 나왔다 비빔밥이다 그건 아주 일부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더 긁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더 주면 한국의 음식이 아주 훌륭한 한국의 음식들이 미국에 전달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여하튼 간에 웰빙이라는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 나라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물론 소수한테는 더 한국 사람보다 더 합니다. 예. 따지고 칼로리 들어간 거 따지고 예. 그래서 제가 특히 놀랐던 게 옛날 미시시피 대학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식용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예.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쌀이죠. 밥하고 김치하고 무슨 소세지하고 있으면은 저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잘 먹는다 이게 아니라 거의 동물 보듯이 저걸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항상 당근 무슨 샐러드 요걸 아주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수의 분들은 저희 나라하고 비교해도 훨씬 월등하게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 트렌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40% 50%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점점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어떤 시장, 세그멘트, 세분화된 어떤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인기가 있듯이.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고 아름다운 몸매. 미국 보시면 많이 보시죠? 미국에 보시면은. 저는 가면은 미국에서는 아주 슬림하고 날씬한 사람이에요. 빠르고. 아주 빠릅니다. 날씬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패스트푸드 아니면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그런 음식이 주류가 이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교육이나 개념 자체가 서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 그 다음 먹는 맛, 보이는 맛, 그 다음에 미용 소비의 증가. 미용 소비의 증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똑같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이어트하고 슬림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 중에 컨비니언스죠. 편리죠. 편리. 트렌드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외식 경영 이쪽으로는 많이 뒤쳐졌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뭐 이런 커피 전문대 가면은 무슨 카드 있으세요? 무슨 디스카운트 카드 있으면 저는 전혀 모르니까 됐고요. 뭐죠? 현금 영수증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현금 드리고 커피만 주세요. 그러거든요. 전혀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그 커피숍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일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쿠폰이라든지 카드라든지 그걸 QR 카드로 만든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면 이제 가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예약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될 수 있어요. 가기 전에 5분 10분 예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저베이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먹으러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여기 지금 지금 여기 한양대 강의실이면 강의실에서 사이버대학교 강의실에서 여기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합니다. 커피. 있습니다. 동네 로컬적으로. 그러니까 네이션와이드는 아니지만 로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로컬적으로 해서 아이폰으로 해서 애플 받으면은 해가지고 가서 픽업하는 식으로. 특히 아침에. 특히 아침에 뭐 저희 나라는 강남역이나 여의도역에 가면 많죠. 넥타이 부대들 샌드위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앞에 차들이 한 200m, 100m가 쫙 있어요. 커피 한 잔하고 토스트가 아니라 저 비스켓 먹으려고. 모닝 그걸.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가 보셔야지 또 알고, 느껴보셔야지 알고, 보셔야지 아는 거거든요. 저희 나라는 술 먹으면은 다음날 뭐 하죠? 해장국 먹죠? 미국에서는 뭐 먹는지 아세요? 아침에. 콘프레이크요? 와플하우스라고 있어요, 와플하우스. 와플을 먹는 게 아니라 와플하우스 가면은 오믈렛이 있습니다. 오믈렛으로 해장을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의견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저희 하스피탈리티 경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2년 갔을 때 이제 뭐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같이 모여서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술을 어느 정도 캔 한 2개 정도면은 운전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다들 가고 아침에 이제 해장 한번 이제 집에 총각일 때 제가 총각일 때 먼저 갔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뭐 수준이 그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가서 찾아보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뭐 국물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아주 고지식했어요. 저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와플하우스, 오믈렛, 참 다르죠. 계란에다 야채를 넣어, 근데 그게 참 문화하고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는 참 쉽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술을 소주 한 2병 반, 예, 소주 잘 먹습니다. 소주 2병 반 정도 마시고 나면 다음날 해장할 때 해장국 한다는데 저는 오믈렛 해달라 그래요. 예, 저희 집, 예, 아내가 그걸 해줍니다. 그럼 맛있어요. 아침에. 예, 되게. 예. 그래서 저는 또 그걸로 해장을 합니다. 많이 변한 건 아닌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물론 북엇국도 해주는데 사실은 오믈렛이 더 많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괜찮을 겁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지금 뭐 설명하다 그랬죠? 갑자기? 스타벅스 예약 시스템. 아, 스타벅스 예약 시스템. 예. 컨비니언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 그래서 그 편리함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논문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이 IT 쪽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7, 8배예요. 그 광통신만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예. 그쵸? 힘들어요. 예. 그걸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깔고 하는 거 쉽잖아요. 예. 거기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거든요. 근데 뒤처지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로 구축이 됐을 때는 그게 주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스피탈리티 산업 쪽에서도 물론 오르게닉 쪽으로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IT 쪽하고 저희 하스피탈리티 산업이 같이 접목된 어떤 그런 논문이나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연구 논문은 다른 게 없거든요. 다음 세대를 교수님이나 학교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읽어내는 거예요. 포캐스팅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트렌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좀 더 많은 포텐셜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퓨전, 트래디션 전통의 재발견, 재해석입니다.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하고 스카이프나 아이폰으로 화상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손주들 얼굴 보려고 그러셨는데 그게 딱 7080 하는 시간이에요. 그 노래. 예. 그러면 거기에 심차해서 야, 좀 이따 걸어라. 예. 좀 이따 하자. 예. 똑같이 미국에서는 옛날 거를 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진 않지만 쭉 내려오는 장르가 있어요. 컨트리 뮤직이죠. 예, 컨트리 뮤직. 저희 나라의 트로트 같다고나 할까요? 예. 저희의 민속 음악은 아니지만 트로트 같은 어떤 길게 굵지는 않지만 길게 쭉 내려오는 예. 어떻게 보면 7080과 같은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새 것만 제가 지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IT, 빠르고 정보를 갖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에서도 어답트를 합니다. 예. 채택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퓨전과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 5년, 10년 전부터 쭉 내려오죠. 그때만큼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쭉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유지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근근히 계속 크지는 않지만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컨트리 뮤직 하면은 음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음악이 있으면 가무가 있죠. 가무가 있고, 예, 저 춤 잘 춥니다. 예, 가무가 있고, 가무 다음에 있는 게 음식이 있습니다. 주가 있고요, 술이 있고, 그쵸?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컨트리 음악 듣는데 요새 무슨 레스토랑 아주 좋은 이탈리 음식 이런 걸 드시겠어요? 아니면 컨트리 음악에 나오는 컨트리 치킨. 예, 그런 거 드시겠어요? 물론 아까 전에 웰빙하고는 다른 거지만 다른 세그멘트입니다. 제가 처음 인트로덕션에 서론에 설명했듯이 세그멘테이션은 융합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여기 7080이 미국에서. 예, 또 리메이크.
예, 리메이크가 뭐 음악만 리메이크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똑같이. 예, 옛날에 바베큐 하면은 멤피스 바베큐, 뭐 어디 바베큐. 예, 하지만 또 어디 뭐 뉴욕에서도 또 다른 바베큐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LA 쪽에서도 우리도 바베큐 할 수 있어. 단 대신에 소스를 고추장으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외식 산업이 트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컨트리 음악 딱 나오면은 저희가 얘기했듯이 고향, 시골, 어머니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음식에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있는 뭐 체인점 같은 경우 뭐 TGI 뭐 이런 데서도 메뉴 자체를 컨트리 스타일 그런 식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린 있었죠? 그린. 웰빙 있었죠? 웰빙. 그 다음 뭐 있었죠? 예? 다이어트 있었죠? 이 슬림한 사람 저하고 정반대인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컨비니언트. 편리함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퓨전하고 트래디션 있었죠. 예. 물론 서로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융합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말 그대로 현존하는 트렌드입니다. 미국에서. 예. 아마도 한국에서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5년, 1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트렌드입니다. 예. 트렌드라는 거는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읽고서 이해하고 제공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내일은 어떻게 하나? 지금 트렌드, 현존하는 트렌드에서 읽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죠?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친환경 음식을 그린한 거죠? 그린한 거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 참 저 이거 만들려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웰빙, 그쵸? 다이어트 앤 슬림이 들어가고요. 찾기 쉬운 곳에서, 그쵸? 찾기 쉬운 곳에서 알맞게 먹고 쉬고 싶다. 예, 그게 발 그대로 내일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 특히 미국에서는 컨비니언트가 많이 빠져 있어요. 패스트푸드 빼고는 운전을 해서 20분, 30분 막 가거든요. 예. 물론 저희 한국에서도 불과 한 5년 전부터 음식 관광이라는 어떤 트렌드가 생겨가지고 야 나는 어디 가서 뭐 춘천의 막국수도 원조로 먹었어. 예. 의정부의 부대찌개 골목에 가서 그 40개, 50개 되는 레스토랑 중에서 원조 가서 먹어서 첫 번째 골목에서 터내가지고 두 번째 집. 그쵸?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저희 그 아까 메슬로 보면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가서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호스피탈 산업의 내일입니다. 예. 현재도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지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게 갖고 있는 제가 설명했던 5가지를 다 융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죠. 이 손님도 다르고 저희가 맨날 배우는 겁니다. 무슨 4대 그 하스피탈리티 산업의 특성 하면은 뭐 영구성, 뭐 perishability, 뭐 separability 뭐 이런 거 배우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친환경 음식을 그린한 음식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하고 슬림한 음식, 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찾기 쉬운 곳에서 컨비니언트한 곳에서 알맞게 먹고 쉬고 싶다. 예, 그게 말 그대로 트렌드가 됩니다. 여기서 물론 다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묶었을 뿐이지 각각의 다른 상품입니다. 각각의 다른 상품을 가지고서 진정한 서비스를,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게 말 그대로 진정한 트렌드를 읽고 손님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하스피탈리티 산업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역사를 설명했고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역사를 설명했고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되는 거죠.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인플로이어가 돼가지고 하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뭘 걱정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한양 사이버대학교 졸업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예.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니라 졸업장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졸업장 준비하기 전에 박상현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 A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A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공급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플하게 저희 배우는 거 있죠, 매일. 그쵸? 예. 뭐 있어요? 마케팅 배우시면서. 4P 배우셨죠? 예, 4P. 예. 4P가 무슨 그런 P가 아니라 4P 많이 배우시잖아요? 예. 가격이라든지 원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공급자로서 여러분들이 공급자라면 어디서 계신 오산에 계신 오산에 계신다고 그랬죠? 오산하고 여기가 왕십리죠? 왕십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손님도 다를 거고 소비자도 다를 거고 갖고 있는 인구도 다를 거고 공기도 다를 거고 음식 가격도 다를 거고 사람들 선호도라 기호도도 다를 거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4P를 저는 항상 4P를 이용해요. 연구 논문에서도 밸런스가 딱 돼서 저는 좋아요. 4를 좋아합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4개를 좋아합니다. 항상 균형이 있어서. 예, 균형이 있어서. 균형 있잖아요. 균형. 트라이앵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4P가 뭐냐면은 그거를 보고서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렌드를 보고서 예.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소스를 자원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예.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예, 물론 좋아요. 좋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좋은 사업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10%, 20%만 발휘하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으면 준비해야 될 게 price, 그 다음에 place, 원산지에 대한 어떤 resource. 예, place가 됐을지 모르지만 resource,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일한 자원의 확보, product죠. 그걸 어떻게 생산해서 유니크하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래디션, 퓨전, 7080 같은 어떤 그런 옛날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컨비니언트로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이제 고양식을 어머니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4P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갖고 있는 5개에 대한 트렌드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급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저는 이 태극기를 태극기를 한 이유는 제가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 오면은 항상 마지막 슬라이드에 태극기를 넣습니다. 동해불가 백두산이 나오게 하는데 우리의 준비와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고 아까 전에 농담처럼 얘기를 한 거지만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저희 인생 선배님도 되시고 그 수업 갖고 있는 여기 이제 그 한양 사이버대에게서 준비하고 있는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만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미국만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저희 연구 논문으로 쓸 때도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 자체는 하나의 서브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일 때는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필요성의 단계적 이해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메슬로의 어떤 그런 뭐 요런 단계만 있어서 최고의 좋은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준비한 세분화된 어떤 상품을 가지고서 하나 둘씩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더가 이제 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검증된 마케팅 방법을 이용해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를.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제가 있는 뭐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미국과 한국 제가 갖고 있는 어떤 15년 동안 갖고 있던 경험에서 읽었을 때 미국이 뒤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물론 선진국입니다. 저희보다. 하지만 트렌드를 읽을 때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배워서 가지고 거기서 저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스피탈리티 산업 특히 호텔, 외식, 관광 쪽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저희가 빠르다고 뭐 우월될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시지만 저도 했고 예, 제가 아마 오프라인에서 더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준비를 이렇게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역사를 보고 역사에 맞춰서 미국에서 이렇게 쭉 해온 경험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보다 제가 있던 경험들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의견보다는 현재 이렇게 갖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 연구해 오는 거라든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실생활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연구하는 어떤 그런 토픽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저기 호스피탈리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따로, 한국 따로,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오프라인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실패도 많이 했고 경험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또 좋은 성과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런 것들 이해를 할 때 아마 하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호텔이나 관광이나 외식 그 산업에서 아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